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을 1년 정도를 과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참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시장이 막 오를 때 너무 좋았지만 빠졌을 때 무서웠었고, 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지만 쫄지 않고 계속해서 잘 사모았을 때 결과가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점 부근에서 빠질 수 있을지언정 1년, 2년 투자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더 잘 사모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잘 사모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올라왔을 때 소외받았던 상품들이 금리 관련된 거, 특히나 배당, 그다음에 채권, 리츠 이런 상품들이었는데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전반적으로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행 예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늘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은행 예금하라, 주식에 돈을 빼라, 채권에 가라, 뭐 MMF에 가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너나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은요, 어느 시기가 빠지면 기회라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좋은 ETF들을 특히나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 특히나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미국 ETF를 살펴보면은 몇 가지로 잘 조합된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이만한 투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메리트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골고루 상승하는 이제 ETF들, 특히나 이제 메가캡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보세요. 일주일과 한 달, 3개월 동안의 최근 흐름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개월과 3개월 연속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좀 약했던 것이 헬스케어랑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이었고요. 그다음 에너지도 약했습니다. 유틸리티도 생각보다 약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테크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유틸리티나 파이낸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냥 경기 순환제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경기 순환제가 좀 큰 돈들이 나가야 되는 약간 주기가 필요한 것들, 자동차나 뭐 애플 같은 소비재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보면 돌아가면서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포트폴리오를 조합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유틸리티 관련돼서는 She이즈랑 오클로 같은 SMR 소형 원전 관련된 유틸리티 주도 최근에 최선호주로 꼽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애플과 구글도 그동안 빅테크들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올라올 때 못 올라왔었거든요. 자, 애플과 구글이 동시에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크롬 입장에서는 애플과 협업하고 싶은데 애플과 크롬이 협업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돈을 좀 지급해야 되지만, 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사파리에다가 본인들의 크롬을 넣고 싶었는데 그게 반독점 위반 정책에 대해서 해소되면서, 자, 그동안 소외받았던 주가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트로픽 같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하듯이 안트로픽도 구글과 이제 메타 같은 대형 빅테크들과 협업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여기는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우리나라 주식과는 다르게 실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국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될 것이냐, 정말 성장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면서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웃긴 거긴 하거든요. 미국 주식에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종목도 많으니까 좀 웃긴 거긴 한데, 어쨌든 투자의 세계는 냉정한 거니까 돈이 몰리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ETF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트렌드가 최근에 어떤가, ETF, 미국 주식 뭐 이런 거 쳐봤는데,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참 남들 걸 안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되게 말 잘하고 종목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실제 내 돈이 들어가느냐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투자 경험에 대해서 뭐 최근에 2, 3년 해보거나 뭐 이렇게 방송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실제로 남들을 이끌려면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최근 트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최근 트렌드. 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엔터테이너입니다. 엔터테이너. 그냥 재밌게 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제가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해본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얻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알려드리려면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 탑 10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 보면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와이프 계좌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왜 그러냐면은 IT를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AI잖아요.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일단은 GPU 반도체부터 모아보자, 엔비디아였고요.
어떻게 좀 해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최종 목적지는 효율화 아니겠습니까? 효율화, 기업의 효율화, 뭐 개인들이 우리 GPT 써보면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이 효율화를 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고, 특히나 빅테크들이. 근데 이 세 가지로 최근에 틀이 잡혔습니다. SPI거든요. 소프트웨어로서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프라로서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인프라가 결과적으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클라우드를 깔아준 거예요. 클라우드를 깔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상의 세계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큰 틀을, 클라우드가 구름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였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가 이제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이제 몽고DB 같은 거, MDD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안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가공할 건데,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오는 거죠. 우리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같은 CRM 있고, 이 위에 데이터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오클로였습니다. 최근에 실적 나오면서 대박이 났죠. 요런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팔로알토 같은 거. 그다음에 최근의 흐름, IT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이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GPU가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화 될 수 있는 AMD나 마벨 같은 종목들의 GPU도 이 특정 커스터마이징 된 역할로서 이 GPU를 또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미국 주식은 발전하고 있는 그런 틀에서 되게 좋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덱스 AI 소프트웨어 탑 10이 이런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라클 들어가 있죠. 참, 팔란티어는요, 이게 이 불모지 시절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국방과 민영의 최고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안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이 40% 넘어가는 종목들이 엔비디아랑 팔란티어가 독보적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오라클 같은 것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엠러비는 광고 회사긴 한데, 일단 AI 소프트웨어에서 한 번 들어갔으면 커스터마이징 돼서 고객들이 원하는 기반에 광고할 수 있는 세일즈포스 말씀드렸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거 서비스나우가 잘 포진되어 있죠. 팔로알토 보안이고, 몽고DB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투자하면은 빠지면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좀 종목을 적어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도요. 지금 안보자산이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필수적인 게 결국 전력 수급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다양한 이제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그다음 재생에너지 있고, 태양력, 풍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 SMR 소형 원전이 지금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24시간 중에 중간에 셧다운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근데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이제 레거시 전통 자산들은, 석유도 러시아랑 사우디가 패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는 미국도 생산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셨다시피 국지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 있어서, 특히나 얘네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제일 걱정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안보 자산이 바로 소형 원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SMR은 또 그런 컨셉을 주요하게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는데, 이 SMR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정말 주옥 같아요. 이걸 따로 투자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쉬이지, 카메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세 단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오클로가 있고요. 설계 연구 쪽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SMR이 있습니다. 소형 원전을 뜻하는 SMR이 아니라, 이 SMR은 뉴스케일 파워라고 해서 코드가 같아요. 착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UEC 같은 것들, 그다음에 카메코 같은 것들이 원자력 재료를 공급해주고 설계 연구를 통해서 운영까지 하는데, 여기 비스트라 에너지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또 좋아하시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당장은 뭐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많이 오르긴 하지만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은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사는 거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우리가 3개월, 4개월 전에 이제 제가 채권들에 대해서 모아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TLT가 이제서야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TMF는 제가 팀 제도권 통해서 속슬과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 평단이 36불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41불, 42불 올라왔으니까 100% 다 수익이실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배당도 3.86%, 4.3% 받아가면서 투자하는데, 이제 직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권을 기다림 끝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5대5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근본적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산 에이스 미국 30년 미국 국채 액티브가 시가총액 2조 4천억이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럴 때 사는 것이 또 채권의 또 매력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가 또 올라오고 배당도 4% 가까이 챙기면서 투자를 하는데 올라올 때는 더 많이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는 좀 변동성이 큰 것, 그리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채권 커버드 콜까지 같이 섞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률이 12%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주가가 안 빠지면 12% 받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도 좀 뭐 비싸게 사고 싸게 사고 해서 평단이 여기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1년 수익률 8.28이지만 배당이 연에 한 12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일 거예요. 근데 다만 얘만 투자하게 되면은 상승할 때의 약점이 커버드 콜에서 나오기 때문에 5대5로 섞는 것이 장기 투자할 때 채권에서 가장 좋은 컨셉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몰빵하면은요, 여기서 사면은 좀 힘들잖아요. 특히나 고점이 10,000원 넘는데 여기서 사면 힘드니까 주가가 크게 안 빠지면서 배당이 나오는 세팅을 5대5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시가총액도 제가 지난 5월 달에 방송할 때 5천억이었거든요. 지금 8천억입니다. 이거 3천억 뭐 남의 돈이니까 우스워 보이겠지만 ETF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배당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배당이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목표 배당률을 설정하는데 이 프리미엄이 작아질 때는 배당 수익률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원본을 깎아먹지 않기 위해서 배당을 일부 줄이거든요. 근데 타겟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그 배당 수익률이 타겟된 건 아니고 목표 수익률을 타겟하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하는데 이제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은 배당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87원 곱하기 12 하면 대략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이랑 나눠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당장은 눈치채기 어려운 전략이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발행하면서 채권을 담보로 잡아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채이긴 하지만. 그래서 차환 발행할 때 채권을 이제 만기 때 부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높고 금리가 떨어졌을 때 차환 발행하면은 리파이낸싱 대출 갚고 다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낮으면 미국 주식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할 수도 있고 B컷 할 수도 있고 숏컷 뭐 베이비 컷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시적인 부분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상품들이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나 서학개미 같은 알아서 투자해주는 컨셉의 ETF도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오히려 빠졌을 때 내가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은행 가셔가지고 혹은 뭐 그냥 안전하게 통장에 넣어놔야지 하면은 손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타이밍에 몇 번 급등하는 거 놓치면 거의 1년의 절반을 날리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